네, 후광택 센터입니다. 중국 시장이 지난 목요일 민간 당국의 금융 규제 강화로 좀 급락을 했다가 금요일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유한터증권 김수성 과장과 함께 중국 시장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중국 시장 현재 상황 분석해 주시죠. 예, 중국 증시가 장후반으로 갈수록 추가 하락폭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오늘의 하락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국이 오전 11시 30분 정도죠. 발표됐던 10월 공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%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전월 대비해서는 한 2% 정도 경기가 둔화되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를 다시 올리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.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 부분입니다. 그림자 금융 그리고 금융위험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중국 정부에서 장중에 발표하면서 오늘 하락을 주도하는 그 업종 및 종목들이 주로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등 금융 업종 위주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와 심천 전반적으로 모두 약 1%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림자 금융 관련돼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나오면서 좀 약세 모습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데요. 중국 증시 주요 이슈와 또 일정 관련돼서 좀 살펴주시죠. 예, 일단 중국 증시가 지수상으로 최근 상거래일 정도 조정을 지속하고 있지만 어쨌든 4주 연속 외국계 자금들은 중국 증시를 매수하고 있다. 해외 투자 자금은 순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주 20일에서 24일까지 기준으로 중국 증시에 유입된 해외 투자 자금이 위안화로 22억 8천만 위안 정도 됩니다. 한화로는 약 3,700억 정도가 중국 증시로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. 이 수치는 4주 연속 순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수치고 유입의 규모를 시장별로 살펴보자면은 상해 시장이 심천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해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대형주 위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에 중국 증시의 하락을 지속 변곡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락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중국의 통신주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드리겠습니다. 24일이었죠. 지난주 금요일에 광저우에서 2017년 차이나 모바일 글로벌 파트너 컨퍼런스라는 것이 개최가 되었습니다. 여기서 중국 공신부에서 5G 기술 연구개발 최종 단계를 개시하는 발표가 있었고 또 이미 시진핑 주석이 5G의 구축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를 한 상태입니다.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5G 관련된 테마에 속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T라는 종목입니다. 성강통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국 대표의 통신 장비 및 휴대폰 업체입니다. 우리나라에도 일부 이 GT 스마트폰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큰 비중을 중국의 스마트폰들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대표 이 통신 업체이자 세계에서 4위 정도의 어떤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중국이 5G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올 3분기까지 작년 대비해서 약 40% 이상의 성장세를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중국 내수 쪽에서만 큰 비중을 가져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리고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30일에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PM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. 그리고 12월 1일에는 차이신 PMI 지수 발표가 있는데 보통 이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30일에 발표되는 지수는 중국의 대기업들 위주의 수치이고 12월 1일에 발표되는 지수는 중국의 중소기업 위주의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 1일 발표가 조금 더 시장에 민감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30일에는 오펙의 산유국 회의죠. 오펙의 정례 회의에서 유가 석유 감산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도 원자재 업종의 비중이 큰 중국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전반적으로는 지속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오늘 추가적인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2015년이나 16년 급락세 때 중국이 이미 강한 규제에서 중국 증시의 급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또 그 시장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. 즉 지금의 하락은 점진적으로 이번 주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 수준 다시 되돌리는 하락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봤던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해 종합지수에서는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규제 하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특히 관심 종목으로 통신 5세대 관련 통신 장비 업종인 ZTE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김주성 과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